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전번 시간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소개하면서 일론이 이제 쇼케이스를 하다가 이 유리를 깨먹었죠. 원래 깨지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유리가 왜 깨졌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쇼케이스에서 차에 직접 던지기 전에 아주 높은 곳에서 볼을 떨어뜨렸는데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 차에다 던졌을 때는 똑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리가 깨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글래스를 강화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hemical Strengthened Glass라고 화학적으로 이온을 강제로, 그러니까 불순물을 넣어서 글래스 외벽에 이제 프로텍션 레이어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텍션 레이어가 약간 컴프레시브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강한 충격을 받으면 그걸 스트레스를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스트레스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낭창낭창, 이렇게 물렁물렁 약간 그런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글래스에다가 원래 글래스 안에 되게 불순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KNO3 솔루션이라든가 그러니까 케미컬 솔루션에 푹 담궈서 거기 있는 이온들이 글래스 안으로 침투하게 만들어서 이게 바깥에 이런 컴프레션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이 레이어가 충격을 분산시켜서 글래스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게요. 보통 이렇게 만드는 게 고릴라 글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쓰여지는 글래스죠. 또 다른 글래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탄유리입니다. 방탄유리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걸 라미네이트 글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글래스 레이어들 사이사이에 물컹물컹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낭창낭창, 이렇게 잘 휘는 플라스틱 레이어를 다 삽입해서 이거를 딱 붙여서 만든 글래스입니다. 이게 방탄유리입니다.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종류에는 들어가는 계열은 폴리바이닐 계열도 들어가고 제일 유명한 게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왜 폴리카보네이트를 넣냐면은 폴리카보네이트는 굉장히 투명합니다. 이렇게 CD 케이스 같은 걸로 쓰이죠. 굉장히 투명하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유리의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그대로 있으면서 유리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무게를 덜 수 있는, 특히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 폴리카보네이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그럼 글래스 대신에 굉장히 투명한데 이 폴리카보네이트를 쓰지, 아예 글래스 대신에 왜 폴리카보네이트를 안 쓰고 유리를 여전히 이렇게 섞어 쓰던지 유리를 쓰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플라스틱 유들은 이런 충격에는 매우 강하나 스크래치 리지스턴스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운전 시에 칩이라든지 이런 돌 같은 게 살짝 플라스틱에 튀면은 거기 이제 플라스틱 표면에 스크래치를 내고 이게 헤이즈, 굉장히 뿌여지는 헤이즈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야를 방해하죠. 그래서 보통 그런 칩들이 쌓이면 이제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에 아마 3년에서 5년 내로 글래스를 갈아야 될 겁니다. 빠르면 2년에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맨날 2년에 한 번씩 글래스를 갈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제가 듣기로는 슈퍼카에서는 극단적으로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폴리카보네이트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글래스를 생산한 벤더를 못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간의 망신, 그래도 깨지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런 기존에 이제 테슬라의 유리를 공급하던 회사들을 다 연락했는데, 예를 들면 AGP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페루에서 뭐 생산된다고 하던데, 그런 회사들에 다 연락을 했는데 전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이 테슬라의 어떤 그럼 서플라이 체인에 다 이제 연락을 했더니 다 이제 거부라, 나 아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래스를 썼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사진을 보면 좀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참고로 휴대폰의 유리가 깨지는 이유가 이게 결국 언브레이커블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컴프레시브 레이어가 뚫리게 되면 결국 글래스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스마트폰 같은 경우 wear and tear를 겪으면서 어딘가 조그마한 크랙들이 나게 되고, 특히 이제 뭐 대각선으로는 깨진다는 얘기가 그런 대각선 쪽에 이런 코팅 레이어가 좀 두껍지가 않습니다. 얇으니까 어느 면이든지 이게 뚫리게 되면 결국 글래스는 깨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계속 버전업을 하면서 이런 이온층을 이제 익스체인지하는 레이트도 올리고 두께도 올리고
그런 코팅의 이런 코팅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게 아이온 익스체인지된 이 레이어들의 어떤 유니포미티도 늘려서 점점 이런 강화유리도 이제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 사진을 보면 이제 어느 글래스를 썼는지 예측을 할 수가 조금은 있는데요. 예, 보시면 이제 어떤 공을 던졌을 때 특히 쇠공 같은 경우 레귤러 글래스는 그냥 빵 뚫립니다. 라미네이트 글래스는 그 초점에서 스트레스가 그 뒤에 있는 플라스틱이 백본으로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고기만 이렇게 쉐를 내고 점점 이게 옅어져 가죠. 반면에 이제 터픈 글래스, 아까 그 케미컬리 이제 보강된 이제 글래스들은 그 겉면이 다 컴프레시브 레이어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라민에 아무래도 방탄유리보다는 이 견디는 레이시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산산이 조각이 조금씩 이렇게 크랙이 여러 군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아무래도 라미네이트 글래스를 쓴 것 같이 보이죠. 아니 근데 방탄유리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떻게 일반 자동차 생산에 저런 걸 쓸 수 있냐라고 의문하실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겹겹이 가고 여러 가지 폴리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건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꼭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히 만드는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단순히 몇 개만 붙여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요 딱 진짜 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유리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이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상승하겠죠. 테슬라는 어느 이제 접점에서 옵티마이즈를 했겠죠.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사건이 있는 이유를 이제 일론이 트윗도 했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던졌을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탄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작업을 100번도 넘게 테스트를 했었답니다. 시연을 하기 전에. 이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실제 시연에서는 일이 터졌죠. 일이 터진 이유가 뭐냐면 바디를 유리를 먼저 테스트하지 않고 그 전에 시연회 때 보면 바디를 때렸습니다. 바디를 먼저 때리고 유리를 던졌거든요. 이게 지금 초고장력 강철인데요. 초고장력 장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엄청난 큰 해머로 내려쳤단 말입니다. 엄청난 해머로 이렇게 내려치다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충격이 분산됐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철은 탄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충격이 유리로 전가된 겁니다. 이제 흔들리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라미네이트 글라스가 이제 이 버티칼로 이제 그 충격이 이제 전달되는데 그럼 떨림도 생기겠죠. 아주 미세한 떨림들이 엄청나게 수천 번 진동하면서 요 사이에 크랙이 가게 됐고 이 접촉면들이 약해진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쇠공이 여기를 강타를 하다 보니까 이 차가 깨진 겁니다. 못 견디고. 여기 보면 일론도 트윗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임팩이 와서 글래스에 이제 크랙이 가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충격 분산 레이어에 이제 사이사이마다 약간의 틈이 생기고 결국은 공에 그 충격이 왔을 때 제대로 그게 분산이 안 돼서 그 유리가 깨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걸 먼저 여기 바디를 먼저 치지 않고 이 테스트를 시연할 때 공을 먼저 던지고 그리고 나서 때렸으면은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역순으로 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나게 된 거죠. 댓글에서 정말 좋은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게 과연 이렇게 충격이 분산되는 유리? 라미네이트 글래스를 쓰는 게 과연 차에 좋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 시에 이 유리가 깨져야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3 같은 경우는 매뉴얼 릴리즈 버튼이 있지만 찾기가 힘들고 전자식 제어로 이거 도어 잠근 장치를 제어하는데 과연 사고 시에 그게 제대로 작동할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쪽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런 글래스를 쓰게 되면 과연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벌써부터 미국에서는 이 트럭이 지금 벌써 일론이 트윗으로 밝히기에 이제 예약자가 20만 명이 벌써 넘었답니다. 아무래도 그 모델 3가 처음 출시됐을 때 이제 그 계약금에 비해서 싸서 사람들이 이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계약금이 100불밖에 안 되거든요. 뭐 그래서 폭주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깽단들한테 정말 좋은 차다. 이거 뭐 스크래치도 안 가고 완전 초고장력 강판으로 다 둘러싸여진 차고 유리도 안 깨지고 뭐 그냥 아무데나 나중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그냥 미친 듯이 밀어붙이고 내구성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튼 테슬라는 참 뭐랄까 그래도 시대를 앞서가는 뭔가 다른 색다른 굉장히 어떤 일종의 이게 이미지 마케팅이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참 혁신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봐도 참 이 차는 한번 사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